미국의 거대 방산업체가 한국산 반도체를 사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상용 부품이 아니라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군용 통신 체계의 성능을 좌우하는 질화 갈륨 고출력 전력 증폭기입니다. 국내 화합물 반도체 기업 RFHIC가 미국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와 2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6월에 체결됐고 공급 기간은 내년 2월까지 약 8개월입니다. 연 매출 1,800억 원 규모의 RFHIC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계약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미국 최상위 방산 공급망 안으로 한국산 군용 반도체가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첨단 무기를 만들 때 미국과 유럽의 핵심 부품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기술 유출과 국제무기 거래 규정을 이유로 중요한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레이더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전투기를 만들어도 내부 핵심 장비는 외국산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흐름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산 기업이 한국산 부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고출력 전력 증폭기는 약한 전기 신호를 강력한 전파 에너지로 키우는 핵심 소자입니다. 레이더가 먼 거리의 표적을 탐지하고 전술통신 장비가 전파 방해를 뚫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전자전 장비가 적 미사일의 레이더 시커를 교란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품입니다.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는 레이스톤 계열의 핵심 항공 전자 방산 기업입니다. 완성된 무기 자체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 항전 장비, 디스플레이 전술 데이터 링크, 항제밍, GPS, 랜딩 기어 같은 필수 시스템을 공급해왔습니다. F-35 전투기의 첨단 헬멧 시스템도 대표 사례입니다. 조종사는 헬멧을 통해 기체 주변 정보를 확인하고 360도에 가까운 외부 상황 인식을 지원받습니다. 이런 기업이 한국산 전력 증폭기를 사갔다는 것은 단순 납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부품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군용 통신입니다. 콜린스는 항공통신 시장에서 70% 이상을 점유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용 무정기와 전술 데이터 링크 장비에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전파 출력이 필요합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군끼리 통신하려면 적의 재밍 상황에서도 음성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때 HPA의 출력과 안정성이 생존성과 직결됩니다. 둘째는 AES, 레이더입니다. AES, 레이더는 수많은 송수신 모듈이 전파를 발사하고 반사 신호를 분석해 적기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고출력 전력 증폭기는 전파를 얼마나 강하게 내보낼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적을 먼저 발견하려면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표적을 추적해야 합니다. 전력 증폭기의 성능이 곧 레이더의 눈을 키우는 핵심 조건이 됩니다. 셋째는 전자전입니다. 전투기가 미사일과 적 레이더의 위협을 받는 순간 전자전 장비는 강력한 전파를 쏘아 적의 탐지와 유도를 흔들어야 합니다. 적 미사일에 장착된 레이더 시커를 무력화하려면 일반적인 출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강한 전파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HPA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화 갈륨 기반 전력 증폭기는 현대 공중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전략 부품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품을 실제로 개발하고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질화 갈륨은 높은 온도와 점입니다. 높은 전압에서 강점을 가지며 기존 실리콘 기반 소자보다 강한 전파 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용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에 들어갈 수준으로 소형화하고 안정화하려면 높은 공정 기술과 소재 기술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지점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성장한 반도체 생태계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반을 넓혔습니다. 전력 반도체와 RF 증폭기 분야에서는 RFHIC, 웨이브피아 성산전자통신, 기가레인 같은 국내 기업들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계약은 한국 기업의 기술이 국내 무기 개발을 넘어 미국 방산 공급망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산 무기 체계의 흐름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초기에 한국 무기는 해외 부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략 물자의 국산화가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주도해 핵심 부품 국산화를 수년 동안 추진했고 그 결과 국산화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 등 중동 국가에 판매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90% 이상의 국산화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복합재 구조물까지 국산 대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F-21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 항공산업의 상징이 됐지만 개발 초기에는 일정이 촉박해 일부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했습니다. 특히 AESA 레이더용 전력 증폭기는 유럽산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기술 이전과 수출을 쉽게 허가하지 않았고 프랑스의 허가가 있었기에 KF-21용 AESA 레이더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블록 이 이후부터는 흐름이 달라집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도하고 웨이브피아와 LFHIC가 협력해 X밴드 대역의 질화갈륨 HPA와 AMAIC 모듈 칩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X밴드는 전투기 레이더의 매우 중요한 주파수 대역입니다. 파장이 짧아 정밀한 탐지가 가능하지만 선폭이 극도로 미세하고 열 관리가 까다로워 L밴드나 C밴드 소자보다 개발 난도가 높습니다. 과거 F-22 레퍼트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지금 같은 질화갈륨 기술은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레이더 송수신 모듈은 증폭기와 냉각장치까지 넣어야 했기 때문에 크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정이 발전하고 질화갈륨 소자가 등장하면서 레이더 모듈은 더 작고 얇아졌습니다. 핵심 칩은 손톱만 한 크기로 줄었지만 출력 주력과 효율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소형 전투기와 무인기입니다. 예전에는 AESA 레이더가 F-15 같은 대형 전투기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소형 전투기 기수 안에 대형 레이더를 넣으려면 부품 수를 줄여야 했고 그러나 질화갈륨 전력 증폭기가 작고 강력해지면서 FA-50 같은 경전투기에도 고성능 AESA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FA-50 레이더는 100km 이상 떨어진 적기 탐지를 목표로 하는 강력한 눈을 갖게 됩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크게 끌어올렸지만 일부 원자재와 핵심 광물에서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히토류와 특수 소재는 방산 반도체 안정적 생산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폐광됐던 국내 광산을 다시 검토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며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무기를 수출할 때 부품 공급국의 허가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이 한국산 부품을 사가고 한국 기업은 전략 부품을 직접 공급하는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부품을 사오는 나라에서 부품을 파는 나라로, 기술을 기다리는 나라에서 기술을 공급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변화는 K밴드와 KA밴드에서 나타납니다. X밴드가 전투기 레이더의 핵심이라면 K밴드와 KA밴드는 더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이 대역은 미사일 탐색기, 초고속 위성통신, 우주 기반 통신 체계에 필수적입니다. 질화갈륨, HPA와 AMAIC 기술이 이 영역까지 상용화 단계에 접근한다는 것은 한국 방산이 지상과 공중을 넘어 우주 통신과 정밀 유도무기 생태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200억 원 계약은 단순한 납품이 아닙니다.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 사업은 한국 군용 반도체가 미국 최첨단 무기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10년 전 기술 이전을 기다리던 대한민국은 이제 F-35 헬멧 시스템과 전술통신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를 만드는 미국 방산 기업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더 이상 완성 무기만이 아닙니다. 천궁기의 90% 이상 국산화율 K, F-21의 A,
ESA 레이더 국산화 AFA 50에 100km 이상 탐지 능력, X밴드와 K밴드, KA밴드로 이어지는 반도체 기술 확장까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이 어떤 무기를 만들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무기 안에 들어가는 심장과 두뇌까지 한국이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속도입니다. 6월에 계약이 체결되고 내년 2월까지 공급이 끝난다는 것은 미국 업체가 이미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업체를 선택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군용 부품은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바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출력 내열성, 신뢰성, 장기 공급 능력, 보안 조건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그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이번 납품은 RFHIC, 한 회사만의 성과가 아니라 한국 화합물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는 전장에서 가장 먼저 작동하고 가장 오래 버텨야 하는 장비입니다. 전투기가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피하고 먼저 교란하려면 내부 반도체가 순간적으로 높은 출력을 내면서도 열에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질화관륨 HPA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칩 하나가 탐지 거리와 통신거리 생존성을 동시에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계약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남의 기술을 기다리는 방산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레이더의 눈, 전자전의 주먹, 군용통신의 심장을 직접 만드는 핵심 공급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 공룡이 한국산 부품을 선택한 순간 한국 반도체와 한국 방산의 위상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들어섰습니다.